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타파 28회 24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이건 신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평균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 정지고요. 자격 정지되고 나서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 하면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격 정지 사유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사실상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사유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역시 행정벌도 암기해야 되는데요. 시험에 평균 2문제는 나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기억.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하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써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위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녀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자격증 없는 분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해도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됩니다. 사장, 회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장이라는 말을 써도 안 되겠죠. 자격증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리언의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징역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사물의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에 거래정보망, 즉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그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냐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것들 포털 사이트가 직거래 사이트가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돈 받고 광고비 받고 광고 올려주는 회사죠.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다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현재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 버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매물 보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얼의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직접거래 안됩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할 수는 있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 오면 개업공개사가 자기 건물에 세입자 직접 받으면 안됩니다.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인 손님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고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 금지합니다. 그래서 실장 명의로 샀다 파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애인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샀다 팔거나 애인 명의로 샀다 파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거래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우자 명의로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26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